최강욱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서는 민주당 막말 리스크를 두고 한밤중에 설전까지 일자 당 지도부에서 부랴부랴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능가하는 데에서 그 공화국이라는 거를 그렇게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댓글을 인용하며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 마리도 부담스러운데 암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저 암컷 보호에만 열중인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엔 해당 행위자들은 징계하지 못하면서 최 전 의원이 만만하냐, 발언의 맥락을 봐야 한다는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최 전 의원을 감쌌습니다. 떼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왜 욕을 못합니까?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질 막말로 여성을 비하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최강욱 전 의원 같은 사람은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자,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냐는 질문이 무색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단어는 여성으로서 입에 올리기가 좀 그렇네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왜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배경을 봐야 되거든요. 윤석열 정권을 갖다 비판하려면 정당하게 비판하면 되는데 이런 능력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대통령과 그다음에 영부인에 대한 악감정을 갖다 조장하는 거, 그게 이제 대개 민주당 유튜브에서 많이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청취자들, 그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응을 받아요, 이런 발언이 실제로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지 몰라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 자산이 됩니다. 이런 강성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천 받아요. 그다음에 이 강성 발언을 하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초선이 또 최고위원까지 돼요. 이거는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그건들이 나오는 거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또 그랬단 말이에요. 전 뭐 할 말이 없는데요. 이건 최강욱 의원과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의원들의 책임이죠.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맨 처음에 사실 배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별적 언어를 구사하지 마라. 네. 뭐 세대, 지역, 성별, 학력, 지력, 장애 이런 차별적 언어를 절대로 쓰지 마라. 네. 뭐 이건 아주 금과 옥조입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강경한 언어도 쓰지 말고 비유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비유를 하려면 굉장히 정확하게 해라. 최강욱 의원이 한 것은 물론 김건희 여사를 염두에 두고 지금 비판을 하고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면 돼요. 이런 건 잘못됐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면 되지. 동물농장 소설 얘기를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됐고 이건 깨끗이 사과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징계하고 그 끝내서 빨리 이 이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최강욱 의원은 사실 의원이 되기 이전에 국회 윤리위원회 윤리자문위원도 했고요.
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자문위원도 했습니다. 도대체 인권교육자문을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사실 민주당의 망언이 이것뿐이 아니죠. 시작은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는 투표권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일부 의원은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계산 방법을 국민을 알 필요 없고 표만 던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있는데요. 어린 놈에 이르기까지 청년은 정치를 모른다 에서부터 그리고 이제는 암컷 얘기에서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와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든 국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하해도 되는 것인지 왜 이상민 의원이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다 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대형 설화를 민주당이 빚으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의원들 그 단체 채팅방에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반성을 하고 자성을 해야 되는데 논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김용민 의원하고 최강욱 의원하고 민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을 위한 엑스맨이 아닌가, 트로이의 목마가 아닌가. 난 정말 어떻게 여기서 논쟁거리가 됩니까, 이게. 자성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거기서 치열한 아침까지 논쟁이 벌어졌대요, 관계. 저는 가장 배신감을 느낀 거는 여성 운동을 하신 국회의원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왜 가만히 있는 되기 건가? 이전에는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겠다라고 나섰던 분들인데요. 왜 정말 가만히 있느냐? 왜 비판 한마디도 안 하느냐? 여성원님들이 아무 하지 않고 침묵했다 이런 비판들을 좀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여성원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게요. 본인들이 먼저 SNS나 공개 발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에 도움이 안 되니 당에서 지도부가 알아서 먼저 처리해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걸 많이 주셨습니다. 좀 아쉬웠던 대목이 이제 동료 의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최 전 의원의 논란 발언에 현장에 함께했던 민영배, 김용민 의원은 웃음을 터뜨렸고요. 또 단체 채팅방에서도 여전히 최 전 의원을 옹호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이원우 의원은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우리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나라고도 했지만 민영배 의원이 오히려 언론사가 민주당 기준이 되느냐. 전재수 의원은 도대체 몇 번째냐라고 하면은 박찬대 의원이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 발언록을 보면서 그래도 이 의원직을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한 그 오영환 의원은 그래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전재수 의원도 상당히 그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왜 이렇게 문제를 자꾸 일으키느냐라는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도 부산에서 정말 격전지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의 정서와 유사한 것에 반해서 박찬대 의원은 인천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구이고요. 민영배 의원도 광주에서 공천만 다시 받는다라고 하면 당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 국민들 정서와 너무 멀어져 있다.